예, 금융위원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그 그림에 보이듯이 아마 이거는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.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시중에는 여러 가지 조국 그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가 의혹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의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제대로 당연히 법적으로 규명해야 될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의문입니다.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WFM이 53억 원에 해당되는 주식을 코링크피에 줍니다. 왜 주느냐 그렇게 했더니 조국 측에서 해명하기를 코링크의 자펀드인 배터리 펀드하고 WFM 사이에 그 채권 채무, 주식 매매에 관계된 채무를 제대로 이행 못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53억짜리 주식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위원장님 잘 알 겁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, 배터리 펀드에서 투자받은 WFM이 2018년도에 또 13억 원을 현금을 또 빌려줍니다. 그게 두 번째 의혹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7년 조국 펀드인 블루펀드, 저 보이시죠? 그 왼쪽 가운데 있는 블루펀드로부터 13억 8천만 원을 투자받은 웰스 CNT, 전멸기 회사가 10억 5천만 원을 또 어딘가에 대여해 줍니다. 굉장히 이례적인 돈들이 왔다 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, 어디로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첫째 의혹이고, 자, 두 번째 의혹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. 조국 지금 이제 모펀드인 코링크 펀드, 그 펀드의 주인은 운영자는 이상훈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에 중국 투자 설명회 때에 여기 그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이런 명함을 썼습니다. 코링크 프라이빗 총괄 대표 한 번만이 아닙니다. 그리고 2018년 9월에도 또 WFM 투자 유치 설명회도 또 굉장히 중요한 설명회도 또 똑같이 합니다. 한 번에 대해서는 뭐 그냥 중국 유치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두 번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는가, 이게 두 번째 의혹입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, 다시 원상 회복해가지고 우리 조국 펀드라고 부르는 블루코어 밸류업 후보자 가족들이 14억을 실명 투자했습니다. 전부 다 후보자 가족들이 3명, 그리고 처남 가족이 3명 이래 되는데, 그런데 코링크에도 이 가족들이 5억을 투자합니다. 5억을 투자를 했는데 전부 다 이름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처남에게 3억을 빌려줘가 5억을 투자했다 그럽니다. 왜 이렇게 했을까? 그것이 실제로 빌려줬는 건지 아니면은 가명 투자를 했는 금융실명제 위반했는지 여부가 세 번째 의혹입니다. 그럼 네 번째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조 후보자가 이렇게 조 후보자 처남이 조 후보자로부터 5억 원의 3억 원과 자기 돈이라고 주장하는 걸 합쳐가지고 5억 원을 코링크 주식을 사는데 액면가, 아니 시가 10,000원짜리를 200만 원에 삽니다. 있을 수 없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.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 주식을 왜 200만 원이나 이래 줬을까? 그 속에는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주식 시장 내지 투자에서 관행상으로 보면은 이면 계약이 있을 거라고 뭐 거의 100% 추측하는 거죠. 그럼 맞죠, 위원장님? 네, 뭐 그런 추측을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왜 이런 기상천외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건 어디까지 의혹입니다. 제가 의혹을 하는 거는 조국 펀드라고 이야기하는 블루코어 밸류업이 100억 투자 약정을 냈는데 조국 가족들이 이 처남까지 합쳐가 14억을 투자를 하면 나머지 86억이 투자가 안 됐어요. 투자 안 됐는 걸 어떻게 할 거냐? WFM에서 코링크로 53억의 돈이 갔습니다. 53억에 갔는데 적자는 거 빼더라도 한 30억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시나리오입니다. 코링크 P가
조국 펀드에 대해 30억을 투자하고 그럼 86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30억밖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36억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고리의 연체이자를 물릴 거다. 그리고 그 연체이자를 다 소진되면 됐을 때는 그거를 조국 펀드에 들었는 조국 가족들이 그걸 전부 다 배당받을 거라는 거예요.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WFM에서 코링크로 갔고 코링크에서 조국 펀드로 갔는 것이 결국에는 조국 펀드의 가족들한테 모두 돈이 갈 거라는 것이 예상 시나리오예요. 자, 그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, 그렇다면 금융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자, 띄워보십시오. 자, 코링크 P가 주식 53억을 무상 기부했다. 이게 배임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지적합니다. 이 배임죄는 친고죄도 아니고,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뭡니까? 친고죄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돼야 된다. 다시 한번 위에 그림을 한번 펴보십시오. 자, 그 위에. 자, 왜 그러면 이 문제가 됐냐? WFM이 그 계약 위반해 가지고 53억을 줬다는 것은 배터리 펀드와의 관계죠. 오른쪽에 있는 아래 두 그림이. 그렇다 하면은 손해배상을 난다 하면 WFM에서 배터리 펀드에다가 53억을 줘야 되는데 그 모태 펀드인 코링크 P에다 준 거는 이거는 배터리 펀드,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배임에 해당되는 겁니다. 자, 그것을 지금 이제 그런데 이 배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제 친고죄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혹을 이야기하는 거고,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코링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총괄이사 조모라 해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의 이야기예요.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, 한 번 해명은 했어요. 중국 관계자를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명함만 파줬다는데 두 번이나 그렇게 했고, 해면 해를 달리해가 했어요. 2017년에 했고 2018년에 했는 거. 그러면은 이거는 자본시장법에 본다면은 분명히 실질적인 운영자가 해야 된다는 자본시장법의 조항에 의해 가지고, 실제로 조항은 운영자가 조모 그 조카가 지금 해외로 인사청문회한테 도망가 버렸는데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제대로 고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, 이건 객관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적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, 그 다음 조국 부인, 후보자 부인이 조국 펀드에다가 넣은 실명으로 투자하고 코링크 P에 대해서는 처남에게 위탁의 돈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자금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산하기관에서.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는 당연히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으로, 자, 그 다음에 그 조 후보자 처남이 1만 원짜리 주식을 200만 원에 산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닙니다. 그럼 여러 가지 뭐 배임의 문제라든가 이면 계약의 문제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 여부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금융위원장님 네 가지 의혹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내용은 잘 하실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일부가 확인이 된 것들도 있고 아직은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. 우선 액면가를 200배로 산 문제,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지분 참여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상 53억 원의 영업의 수익이 있었던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되지만 이게 수증에 따른 것인지 또 수증했다면 또 어떠한 이유로 했는 것인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알기 어렵고요. 그래서 어떤 것은 확인이 되고 어떤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. 또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또 현재 다 어떤 뭐 불법적인 것이냐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요. 이런 부분은 현재 검찰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되었으니까. 시간 다 돼. 네. 제가 이야기하는
의혹이 있으니까 확인해가 배임죄의 가능성을 조사를 해다. 더 내용은 잘 아시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밝혀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